여러분, 평소에 완벽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권리 같은 거 하나 떠올려 보시죠. 내 돈 내고 내가 즐기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아주 당연한 권리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가 반경 5m 안의 사람들에게 숨을 꽉 참아야 할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약간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텍스트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립니다. 이창옥 목사님이 쓴 짧은 칼럼, 홍어탕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막 평범한 맛집 리뷰나 소박한 일상 에세이였잖아요.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이라는 방패류에 숨어가지고 타인에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늘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의 매력은 어떤 거창한 도덕적 훈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원초적인 감각에서 출발하잖아요. 네네, 바로 혀 끝의 미각 그리고 코 끝의 후각이죠.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이 지독하게 일상적인 냄새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시민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확장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후각적 묘사가 어떻게 철학적 각성으로 이어지는지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작가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작가가 어느 날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미나리가 듬뿍 들어간 홍어창을 주문합니다. 사케농어. 이거 발효 음식 중에서도 난이도가 거의 최상급이잖아요. 그렇죠. 혀가 얼어올 정도로 싸한 일품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식당 입구부터 달려드는 극한의 아모니아 냄새를 묵묵히 인내해야만 하거든요. 약간 쾌락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삭힌 홍어는 스웨덴의 수루스트로밍이나 중국의 취두부와 나란히 세계 3대 악취 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냄새가 강력하잖아요. 와, 3대 악취 음식.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이네요. 네, 여기서 아모니아 냄새를 견딘다는 건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쾌락을 얻기 위한 과정에 필연적으로 강력한 악취라는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이 글의 핵심적인 모순을 세팅하는 완벽한 빌드업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즐길 때 외부 세계와 충돌하는 경계선이 바로 그 냄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먹을 때는 그 아모니아 냄새조차 미식의 일부가 되거든요. 오히려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요소죠. 하지만 식당 밖을 지나는 사람이나 홍어를 전혀 안 먹는 타인에게 그 냄새는 그저 불쾌한 공해일 뿐이잖아요. 네네. 우린 여기서 철저히 나뉘는 두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맛에 취해서 냄새마저 껴안은 사람들의 내부 세계,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악취로 고통받는 외부 세계죠. 진짜 우리의 일상적인 길티 플레저랑도 비슷하네요. 그렇게 작가는 아주 만족스럽게 탕에 싹 비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네,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아주 끔찍한 부작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식당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이불 속이라는 완벽하게 차단된 사적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삼켰는지 그 진짜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죠. 위장에서부터 역류해서 호흡으로 토해지는 지독한 홍어 냄새가 이불 속에 가득 고이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꽉 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먹는 그 순간에는 미각이라는 쾌락에 매몰돼서 냄새를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네, 쾌락 뒤에 찾아오는 진짜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오직 자기 쾌락에 취해 있다가 이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가 내뱉은 숨을 자기가 다시 들이마시게 되니까 그제야 기겁을 한 거잖아요. 이거 현대인들이 그 확증 편향에 갇혀 사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게 이른바 에코 체인버, 그러니까 반향실 효과의 완벽한 물리적 은유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취향과 이념, 그리고 알고리즘으로 아주 견고하게 짜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니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소비하는 정보나 내가 뱉어내는 말들이 너무 달콤하고 정당하게 느껴지거든요. 외부의 비판적인 소리나 다름은 철저히 차단된 상태니까 말이죠. 스스로 만들어낸 냄새 속에 직접 갇혀서 헐떡여 봐야만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하게 되는 거네요? 네. 작가가 이불 속 냄새에 갇혀서 숨막혀 하듯 우리도 편협한 세계 안에서 질식할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타인이 겪을 고통을 인지하게 되는 심리적 맹점을 잘 짚어냈습니다. 결국 냄새를 견디지 못한 작가는
꼭두새벽에 목욕탕으로 피신하듯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찬 공기를 맞으면서 번쩍 정신이 듭니다. 네. 만약 내가 이 냄새를 훅훅 풍기면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1인칭의 쾌락에만 빠져있던 시선이 3인칭의 공감으로 쭉 이동하는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내부로 소비한 쾌락이 외부로 뿜어질 때 타인에게 어떤 폭력이 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자각하는 아주 중요한 인지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만약에 이 깨달음이 단지 냄새 나니까 양치 잘하고 조심해야지 수준의 에티켓 문제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었겠죠? 당연하죠. 작가는 새벽거리를 걸으면서 아주 본질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세상과 스스로를 향해 던집니다. 삭힌 홍어탕은 국가에서 금지한 마약도 아니고 식당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음식이다. 나는 내 돈 내고 합법적으로 사 먹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 합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묘한 안도감이자 뻔뻔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작가는 세상살이는 합법적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통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합법성과 비용 지불이라는 두 조건만 충족되면 내 행동이 유발하는 모든 결과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당당해진다는 거죠. 네네. 타인을 향한 내 이기심이나 무료함마저 정당한 권리로 둔갑하는 현상을 날카롭게 꼬집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악취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가 묻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냄새라는 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극명하죠. 누군가는 고수 냄새를 역겨워하고 누군가는 향수 냄새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타인이 불쾌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검열해야 할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론입니다. 솔직히 타인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계선 설정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냄새나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마라 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핵심은 태도의 시이다. 나는 합법적이니까 내 돈 내고 즐기니까 네가 고통받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오만한 태도 말이죠. 합법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태도를 비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이 없어도 염치나 배려 같은 중간지대의 규범들이 강하게 작동했잖아요. 근데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우리는 오직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잣대로만 세상을 재단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법은 진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일 뿐인데 말이죠. 네, 현대인들은 그걸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을 방어하는 최대한의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걸 짚어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일상에 그런 사례들이 널려 있네요. 대중교통에서 이어폰 없이 동영상을 크게 보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거,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경찰이 잡아가진 않죠?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영상을 보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만 명백히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는 소음의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온라인 공간으로 가면 이 합법적 악취는 훨씬 치명적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러들이 자신들의 공력을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비판으로 포장하잖아요. 누군가의 상처를 막 집요하게 캐내면서 대중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모두 합법, 자유, 알 권리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서 타인을 찌르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권리 밑바닥에 타인을 향한 지독한 냄새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직시하라는 거죠. 진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됐던 이야기가 다시 작가 개인의 매우 구체적인 공간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이죠. 네, 여기서 이 텍스트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작가가 다음 날 아침에 그냥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양치를 한다고 묘사하거든요. 잇몸에 피가 날 정도라니 이거 너무 시각적이고 고통스러운 묘사 아닌가요? 단순하게 어제 먹은 음식 냄새를 지우는 위생관념을 넘어선 거죠. 일종의 고통스러운 의식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작가가 피가 나게 양치질을 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명시돼 있잖아요. 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구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네,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놀라운 은유입니다. 물리적인 음식 냄새가 어느새 비유적인 언어의 냄새로 치환된 거죠. 위장으로 들어간 음식이 썩어서 악취가 되듯이 내 내면에 쌓인 이기심이나 오만함이 입 밖으로 나올 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의 악취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육체의 입냄새는 코를 막거나 거리를 두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언어의 악취는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달라붙어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거든요.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피를 보는 수고로움을 감수한다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작가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고통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건 아주 뼈아픈 철학적 함의를 가집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온화한 성품 같은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아, 배려라는 건 뼈 깎는 의식적 노력과 자기 검열이 필요한 자기적인 행동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흔히 친절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참 좋다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맹렬한 훈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사실 현대사회는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필터링 없이 표현하라고 부추기잖아요. 그게 쿨하고 당당한 거라고 포장하면서요. 네네. 하지만 이 칼럼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과잉 표현의 시대에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피가 나도록 닦아내는 통제와 절제를 역설하는 거죠. 합법이라는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예의를 말하는 거네요. 네, 지독한 홍어탕 한 그릇의 감각적 경험이 개인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과 합법적 폭력에 대한 성찰을 거쳐서 결국 타인을 향한 배려 있는 언어 생활의 다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합법이라는 건조한 잣대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온도를 절대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권리가 누군가의 숨통을 조이는 악취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묻고 스스로 피나는 양치질을 감내할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지겠죠? 오늘 우리가 탐구해본 이 짧은 탈럼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낯선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어떤 상상이죠? 만약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실제 물리적인 냄새를 뿜어낸다고 가정해보세요. 아, 말에서 진짜 냄새가 난다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방 안은 과연 어떤 향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는 여러분만의 홍어 냄새는 혹시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환기가 시급한 상태는 아닌지 묻게 되네요. 맞습니다. 환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화장실로 달려가 피나는 양치질을 시작해야 할지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예리한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